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기 싫을 때 생각나는 얼굴, 바로 직장 상사지요. 이 직장 상사와 어떻게 공존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나쁜 보스인데요. 이 책의 저자 최경춘 엑스퍼트 컨설팅 본부장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나쁜 보스들이 오싹할 만한 책이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반응이? 굉장히 재밌다는 분들이 많고요. 여기저기서 아는 분들한테 연락이 오지만 남 모르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내 이야기를 이렇게 잘하느냐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너무 리얼하다. 그렇죠. 심지어 너무 노골적이라서 무섭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종의 직장 생활 백과 내지는 직장 생활 전과 뭐 이런 책이어서 네. 이제 거의 모든 상황이 실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일단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도 들어있고요. 예. 제 친구나 후배들한테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수집한 사례도 있고요. 또 카페를 통해서 제가 직접 요청을 해서 얻어낸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엑스퍼트 컨설팅에서는 그러면 HR 관련된 일을 맡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네. 예,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인사교육 조직 문화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요. 예. 많은 경영자 그다음에 직원들을 많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면 얘기를 많이 듣게 돼 있죠. 그렇네요. 예, 그런 네. 경우도 사례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직장인들 많이 만나시는데 가장 큰 고민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직장에서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아.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예, 것인가, 예.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아주 실존적인 고민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네요. 예.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은 회사의 비전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런 직장 상사들이 있는 직장에서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다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기업들이 많은 이렇게 비전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예. 실제로 직장인들은 비전은 너무 멀리 있고요. 매일매일의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속 상사가 가장 많이 부딪히고 그분을 통해서 비전을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많이 간과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갤럽 연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회사의 비전보다는 직속 상사와의 관계가 모든 걸 결정한다. 아, 그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연구 결과가. 그러면 CEO들이 비전을 새로 만들고 할 때 네. 사실은 그 비전과 이른바 회사 내 간부들, 상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런 걸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은 말만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비교를 하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는 순간 믿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비전을 세워도 비전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이 책 속에서 나쁜 보스를 만나서 어떻게 정말로 공존하고 또 나쁜 보스를 돕고 네. 또 본인이 성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답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직장에서는 도저히 비전이 안 보이는 것 같다. 네. 참 괴롭다. 네. 이렇게 할 때 그 회사도 보고 그 사람도 보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십니까? 그런 때는. 우선은 저는 결정적으로 상사 때문에 회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괴롭고 앞이 안 보이더라도 예. 그 고민이 그 앞이 안 보이는 이유가 상사 때문이라면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는 몇 년 후면 바뀔 수도 있고요. 예. 또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또 그런 사람을 유사한 사람을 더 나쁜 사람을 심지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사 때문에 떠나지 마라. 저는 과감하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아까 지금 금방 다른 회사에 가도 나쁜 보스가 네.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럼 나쁜 보스는 어디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래서 나쁜 보스는 유비쿼터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지금 그런 우리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 뭐 호랑이 만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예. 이 사람이 아니면 살 것 같지만 직장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더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예. 스타일은 다르지만 정말 다른 방식으로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예. 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사가 싫다고 해서 예. 회사를 그만두거나 예. 또 뭐 다른 길을 찾거나 예.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그 직장 속에서 상사와 어떻게 공존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예. 이 책이 이제 바로 그런 책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공존하는 법을 먼저 찾아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공존보다는 일단은 나는 안 돼라고 먼저 판단을 빨리 내려버리고 딴 회사로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거기 또
심지어 더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 걸 염두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쁜 보스와 공존하는 법, 또 나쁜 보스와 함께 일하면서 성공하는 법을 직장인들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예. 실제 상담을 해보시고 컨설팅 하실 때 보면 어떠시던가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보스를 직속 상사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면서 못 견디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곰곰이 얘기를 듣다 보면 보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 아. 그거에 차관을 해야 되는데 예.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을 잘 못 보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예. 최근에 기업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보스가 나쁘다 또는 너 자신의 문제를 한번 돌이켜봐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스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보스를 만들 건가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실제로 그거는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럼 오히려 나쁜 보스와 잘 지내는 법을 가르치는 게 그렇죠. 맞다. 예. 예. 보스는 원래 그렇다. 보스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예, 것, 예. 또 인정해 주는 것, 아. 그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나쁜 보스로부터 고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연배로 보면 네. 30대라고 집중적으로 30대에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그 나쁜 보스와 공존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있나요? 거의 없죠. 학교에서 가르쳐 줄 리가 없고요. 직장에 들어와서 배우는 많은 교육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공존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교육은 사실 거의 전무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예, 전무하고요. 예, 그렇네요. 오히려 상사들한테 좀 부하들의 의견에 좀 귀 기울이고 좀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교육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30대 직장인들한테 또 역으로 그걸 또 역으로 가르쳐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나쁜 보스와 함께 살고 성공하는 법은 네. 인생 전체에서도 좀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어디 들었어요. 가나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예. 거죠. 제가 든 사례는 주로 기업이지만 기업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또는 일반 대인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예, 그거는 내가 못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훨씬 더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예. 이 책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 그 직장인들이 이제 보스로부터 얼마나 많이 당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 속의 그 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의 96%가 네. 복수하고 싶다. 네. 거의 80%가 그 복수의 대상을 직장 상사로 맞습니다. 보고 예. 있다. 예.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쇼킹했고요. 예. 근데 제가 컨설팅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 친구나 후배들한테 상담을 요청받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몇 배 이상으로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수치가 뭐 96%냐 80%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보스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한 5% 정도는 좋은 보스가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좋은 보스, 항상 좋은 보스가 아니라는 거죠. 아, 예. 좋은 보스도. 네, 좋은 예. 보스도 언젠가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 굉장히 한 사람의 많아요. 어떤 모습에서? 네, 굉장히 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음에, 좀, 예. 처음에 예를 들면, 뭐 속된 말로 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걸 인정해 주던 사람이 입장이 바뀌면서 예를 들면 구조조정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나를 나쁜 점만 들춰내는. 아, 그렇죠. 네, 너가 이때 이런 잘못이 있었고 이게 부족하고 그거를 뭐 낯빛 바꾸지 않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늘 좋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늘 변하잖아요. 그렇죠. 관계도 예. 변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좋은 사람도 나쁜 보스가 될 수 있다. 그걸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최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떤 보스입니까? 이 책 속에 보면 좋은 보스, 나쁜 보스, 이상한 보스가 있습니다. 아, 글쎄요. 저도 역할에 따라서 제가 본의 아니게 나쁜 역할을 한 적이 지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나쁜 보스였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좋은 보스였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보스한테
나쁜 보스 역할을 하는 것은 숙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운명적으로 보스가 되는 순간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보스가 안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언젠가는 조만간에 물러나야 되는 그걸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조직의 이익을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개인에게 전달할 때는 회사는 이렇게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 봤을 때 이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고 그러다 보면 그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이익은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스 역할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사 내에서 보면 우리가 처신을 잘한다.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사내 정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내 정치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정치를 너무 잘해서 또 문제인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제 나쁜 보스와 공존할 것인가 이런 법을 좀 배워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내 정치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것처럼 정치를 하는 방법이죠. 이게 고수네요. 그게 진정한 고수라고 보죠. 누가 봐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치적이야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사실 하수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일단은 가장 정치적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조직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걸 내세우는 경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봐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우리 회사와 우리 조직의 전체를 위해서 지금 이런 희생을 무릅써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시는 분. 근데 그 허점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주장하는 것들이 자기 이익을 위한 건가 아닌가가 어느 순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정치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던하게 회사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렇죠. 가는 듯이 보이는데 사실 이제 자기 이익도 거기에 관철시키는. 당연히 이게 묻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의 이익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고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런 보스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책 속에서 나쁜 보스와 공존하는 법으로 나쁜 보스는 고객이다. 고객처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보스와 공존하고 성공하는 제1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고객은 우리가 뭐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요. 고객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옳다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뭘 원하는가. 고객의 니즈가 뭔가를 빨리 간파해야 지갑을 열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에서는. 그렇죠. 똑같은 논리거든요. 조직 내에서도 내 상사 또는 내 상사의 상사는 나의 고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를 빨리 파악해서 그 니즈에 맞춰줄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지갑은 열지 않겠지만 지갑을 열 수도 있고요. 모든 걸 목숨까지 안 내놓지만 내 상사는 나를 위해서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싸워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얻는 순간 나는 조직 내에서 평판과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객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상사의 나쁜 점, 잘못된 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 언뜻 아래 사람한테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정작 의사결정자인 상사한테는 내가 필요한 걸 못 얻어냅니다.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요? 더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현명하게 공존하는 법 한번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눈치 빠른 부하가 인정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눈치 빠르다는 것은 제가 조금 표현을 적나라하게 해서 그런데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잘못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회의석상에서 옳은 주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옳은 주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상사가 원하는 주장을 해주는 사람. 그게 눈치 빠른 주장이에요. 아니 그게 만약에 회사의 이익하고 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의 이익과 반하면 그때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그럼 상사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싸우지 말아야 되겠죠. 상사가 원하는 걸 빨리 캐치해서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 얘기를 해주거나 근데 이것이 전체 입장에 봤을 때 회사와 상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침묵을 지키거나 중간 정도 가는 거죠. 근데 그따 대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옳은 얘기를 하면 일단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바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게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열심히 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요. 예. 열심히 하는데 그 상사가 원하지 않는 또는 제가 말하는 때 상사는 이제 조직이 원하는 것을 그 주장하는 상사 그 경우에 가장 좋습니다. 예. 그 경우에 원하는 게 충족시켜 주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것으로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열심히 한 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네요. 그런 예.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예. 공존하는 법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네. 충성심. 네. 충성심은 보스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굉장히 노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충성하면 뭐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를 갖다 바치고 잘못된 거를 그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싫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입장을 맞습니다. 바꿔놓고 예,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얘기 많이 들어주고요. 또 내가 먼저 다가가고요. 아, 이런 거 혹시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할 보스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게 충성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충성심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네.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예. 만에 하나 마음에 우러나지 않더라도 중간 정도는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비록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 싫어하는 내색을 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일리 있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예. 적극적으로 찬성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 마음에 안 드는 건 굳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요. 예. 침묵하면 되는 거고요. 예. 쭉 듣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맞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충성심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예. 네. 근데 회사 속에서 정말 보기 싫은데 네. 그 사람 말은 보면 이 능력도 별로 없고 네. 예. 그런 사람이 내 보스로 계속 있을 때 네. 과연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성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근데 그걸 안 보여주면 이제 자기 새끼 아니다 그래서 안 키워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윈윈 또는 노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윈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서로 잘 맞아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면 가장 좋지만 정말 보기 싫어서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노딜을 하는 거예요. 노딜은 어떤 겁니까? 노딜이라 하면 굳이 관계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예요. 아, 굳이 저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가져가지도 않고 안 가져가지도 않고 예. 아주 사무적으로 업무적으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도 가깝지도 그렇죠, 않게 가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그 상사가 굉장히 어떤 그런 친근감을 요구하는 스타일이다. 네. 제가 싫은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또한 적정하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적정히 원하는 자리에 가지고요. 예. 또 정말 내가 있기 싫을 때는 지금 뭐 약속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일 때문에 제가 빠져야겠거나 적절히 빠져주시는 거죠. 예. 아부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예. 아부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비굴한 모습을 떠올리고 손을 비비고 이제 이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건 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윗사람의 장점을 많이 봐주는 또 심지어 윗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예. 그게 아부라는 거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게 있는 아니라. 것들 중에 좋은 점을 그렇죠? 적극적으로 예, 예. 드러내준다. 사실에 기초해서 예, 예. 지난번에 상무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셔서 제 일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부라는 거죠. 예. 그런 말씀하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죠. 오래 남죠. 예, 그 사람도 눈에 띄고. 말이라는 게 왜 경험상 이게 씹히잖아요. 예. 누가 어떤 말을 했던 게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나를 칭찬하는 건지 나를 비웃는 건지 라는 거를 이렇게 밤에 또는 아침에 출근할 때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 생각날 만한 말을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 그때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기한을 할 수가 있게 됐다. 예. 이런 것이 칭찬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걸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근데 그걸 뭐 지어낸 게 아니라면 네, 그런 게 기술이지 않나 그렇네요. 라는 겁니다. 예. 굳이 내가 손해볼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네. 저는 이 책에서도 그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른 보스와 비교하는 거 네. 또는 다른 보스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네. 질투심이 강하고 민감한 보스는
다른 보스에 대해 칭찬하거나 또는 그 좋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 꼭 특별히 나쁜 보스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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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내 앞에서 예. 옆 부서에 있는 분을 과도하게 띄운다거나, 예.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예, 예. 지난번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랑 그러니까 우리 부서랑 맞을 것 같고요. 우리 부서랑 잘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마치 거기를 지나치게 올리면 이쪽에 내려가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지나치게 저쪽하고 친한가? 그렇죠. 저분을, 예. 나보다는 저분을 더 친한 모양이네? 저쪽에 마음이 있는 건가? 뭐 이런저런 오해를 살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네. 보스가 보기에 네. 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내 새끼다. 네. 예. 이렇게 되지 않고는 보스와의 관계가 굉장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장 좋고요. 예. 있는 동안에 아. 얘는 나를 믿어주고 나와 가장 잘 통하고 나를 가장 많이 알아준다.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근데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다. 그까지는 못 가겠다. 라고 하면 노딜 하시라는 거죠.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 예. 한 중간치기 정도 가게 관리하라는 거죠. 덤덤하게 네. 멀지도 가깝지도 네네. 않게. 예, 물론 말은 쉽지만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예. 예. 그 아부 같은 걸 할 때 네. 잘못하면 옆에 사람이 듣기에도 그 민망하고 그 아부를 듣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이런 네. 경우도 있거든요. 아부 잘하는 방법도 있나요? 아부 잘하는 방법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없는 사실을 막 이렇게 지어내거나 예. 누가 봐도 좀 꾸며낸 듯한 말을 할 때 예. 그거는 좀 듣기 민망하잖아요. 예, 예. 근데 어제 있었던 일,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거기다가 내 해석을 더 붙이는 거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예. 예전에 어떤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네. 술을 먹고 이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네. 다음날 직장 상사가 네. 와서 물어볼 때 네. 나 어제 저녁 어땠어라고 할 때 네. 제일 좋은 정답은 네.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예. 뭐 저는 그보다는 예. 제 생각은 그런 인간적인 면을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예. 늘 저희들은 어렵고 대하기 좀 힘들었었는데 네. 술자리에 갔으니까 저희들을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아. 너무 인간적이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예. 그게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 책 속에도 보면 어떤 네. 사장님 1년에 2번 망가지는 그렇죠. 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예, 예. 실제 사례입니다. 그 제가 아, 그런가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 분. 예.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 직장 상사 중에서 네. 우리가 가장 뭐랄까요? 다루기 어렵다 할까요? 공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도 있습니다만 네. 사이코패스라고 흔히 네. 이야기하는 네. 정말 그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또라이야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비슷한 분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저희 말씀 나누는 거 보면서 뭘 네.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 아주 현명하게 싸우는 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는 이제 흉악 범죄자를 우리가 많이 연상을 그렇죠. 하는데요. 예. 뭐 강호순이라든가 뭐 최근에 김길태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이코패스의 아주 전형으로 보는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직장 내에도 예. 사이코패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아, 예. 거죠. 특히 뭐 임원이라든지 CEO 정도 되면 그런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간 그렇죠. 그런 흔적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이 있는 분들이 올라가는 걸까요?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의 고통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 예.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남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걸 잘 모른다는 특성이 사이코패스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남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 건가를 너무 잘 이해가 되면 많은 요구를 못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예,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역할에서 요구받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엄청 쪼면서도 그렇죠. 밑에 사람의 고통은 전혀 모르고 네. 예.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무자비하다. 그렇죠. 예. 무자비하게 아. 계속 쫄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되게 유능하지 않습니까? 유능하다고 그 조직 내에 신증을 받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예. 외모도 잘생겼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요. 그 내 속을 다 보이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진심으로 대하다가 그런 분들이 전혀 내 마음을 몰라주다 보니까 상처를 입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예.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이코패스의 나쁜 보스를 만났다. 보스를 네. 만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만 보스는 다 나쁘다라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거죠. 현실적이다라는 거죠. 예. 지금 뭐 다 잘해주고 좋게 말해주고 하는 거지만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책임으로 돌아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저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보스는 역할상 또 자기의 성격상 언제든지 나한테 화살이 올지 모르겠구나. 예. 그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유행에 맞게 이제 다르게 접근해라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첫 번째, 두 번째 처방이죠. 예. 그런데 어떤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정말 명백히 저 사람은 인간성이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네.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직은 되게 아랫사람보다 윗사람 편을 들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윗사람한테 이제 책임을 더 많이 줬고요. 예. 또 윗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경우에 윗사람한테 너가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는 조직이 흔들리죠. 그래서 몇 번 정도까지는 윗사람한테 기회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예. 아랫사람 한 사람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는 사실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사람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해요. 예. 근데 보스로 임명했다는 것은 내가 일단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믿고 맡길 테니 적어도 몇 년간 해봐. 그 면죄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죠. 아랫사람들은. 아랫사람 이해 못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 또 한판 붙기도 하고. 한편 붙기도 하고. 근데 예.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대개는. 예. 거의 대부분은 나가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수가 다르거든요. 아. 위에서 아래를 보면 너무 많이 보이고 잘 보여요. 예. 지금 저 친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다 보여요. 근데 아래에서는 위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래에서 보이는 거는 윗사람이 나쁘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너무 이렇게 부각해봤자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현명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보스하고 싸울 때 네. 도저히 잘 안 될 때 네. 보스의 보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런 조언을 주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스의 보스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이와 엄마와 사이가 안 좋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많은 게 이해가 되고 예. 또 본인도 그 기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더 많은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또 더 위로 올라갈수록 좀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 위와 위에 가는 게 훨씬 더 조언을 해줄 때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팀장이 정말 나를 괴롭힌다. 네. 근데 예를 들면 부장이나 이사한테 가서 내 편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네네. 예,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내 편으로 만들고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유의해야 되겠죠. 예. 잘못하면 명령계통 어기고 위로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잘못 예, 보일 예. 수도 있고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윗사람이 예. 바로 위에 보스한테 야 예. 누가 와서 이러더라. 너 걔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되면 완전히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내 바로 팀장한테 뭔가를 보고하고 예. 결재권이 그 다음 위에 있을 때 그 일을 들고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일과 연관해서. 일과 연관해서 예.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때 어떤 걸 질문을 할 때 예. 사실은 팀장님께서 이런 코멘트를 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내 의견과 팀장의 의견, 그 보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네. 그래, 그거는 자네 말이 맞는 것도 네, 그렇죠. 같은데 이제 이렇게 네. 돼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소통이 돼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예.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근데 가가지고 바로 보스의 흉을 보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는 그거는 거죠.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예, 오히려 예. 내가 이상해 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일을 가져가서 아. 이견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예, 예.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토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진면목, 그렇죠. 능력 이런 걸 이제 예. 보여주게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도 많이 생각을 했다. 예.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죠. 예. 네. 이제 작은 회사에서는 되게 이제 보스의 보스가 사장인 그렇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사장에게 이제
어느 정도 잘 보이거나 그러면 내부 평판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일보다는 어떤 평판을 통해서 아. 평판을 통해서 내 이미지를 관리하는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스도 본인에게 잘해주게 됩니까? 그렇죠. 아, 이 친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예. 이 친구가 능력이 없지 않은데,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인데, 예. 나는 그 한마디를 듣게 될 경우에 다르게 그러네요.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게 될 예,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예. 예.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보스 쪽만 봤는데 네. 후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안에서. 후배들은 지금 그 70년대, 80년대하고 많이 달라진 게 아랫사람으로부터 평판이 사실 내 평판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선배가 되는 경우, 내가 정말 회사를 위해서 지금 고민이 많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보스의 뒷담화를 하는 이유도 이게 진짜 우리 부서가 잘 돼야 되기 때문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예. 그러면 후배들이 따르게 되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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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실력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접촉을 하고 내 생각을 많이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나를 많이 이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후배들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물론 공존도 있지만 네. 그렇게 이제 뭐 극단적인 맞짱은 아니지만 네, 네.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책에서 이제 영리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데 예. 그 영리하게 맞서는 방법은 일단은 내 그 운원아에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예. 내 입장과 상황을 많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걸 뒷담화가 아니라, 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내가 지금 이 정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일의 양이 이렇게 많다. 하는 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 보스한테도 얘기해 둘 아,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예.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그렇게 해야 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군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배경을 우선 그렇죠. 만들어 두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동료에게조차 내 패를 보여주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어떤 말씀입니까? 동료한테 이제 뭐 예를 들면 내 가진 생각과 보스에 대한 뒷담화라든가 그런 것들 지나치게 많이 보여줄 경우에 다 귀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죠. 결국은 들어가죠. 결국은 들어가죠. 예, 예. 지금 누구가 A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아. 지금 어제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말하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것 첫 번째가 상사 뒷담화한 것, 두 번째가 동료한테 내 고민을 얘기한 것. 아. 네, 그런 것들이 예. 잘못되면 다 들어가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결정적인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 조심. 예, 예, 예. 예. 뭐 내 취미 생활이라든가 어제 산에 갔던 얘기라든가 술 먹은 얘기라든가 그런 직장 생활과 관계없는 얘기는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업무와 관련되는 얘기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네.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무슨 정치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좀 비슷하네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모인 집단이고요. 예.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TV나 신문에서 보는 직업 정치인들의 모양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 아, 예, 예. 축소판이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경영학에도 조직 정치라는 게 아예 과목으로 아예 존재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조직 정치라는 organizational politics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절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예. 사실은 지금 이 나쁜 보스도 네. 조직 정치를 확대시킨 그렇죠. 예, 그런 내용으로도 네. 볼 수는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좋은 의미에서 어떻게 그렇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 이런 네. 건데 이 지금 최 본부장님께서는 보스의 대부분은 나쁜 보스다 이런 거 보니까 성악설을 믿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성악, 성선 이 자체보다는 예. 사람은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도 있고요. 예. 그 환경의 영향을 또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쁜 보스를 주장하는 이유는 성악, 선설을 떠나서 예. 나쁘다라고 전제하고 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게 내가 덜 피해받고 내가 현명하게 사는 법이다. 예. 그러니까 사후적 관점에서 저는 이제 성악설이라면 예. 동의가 되고요. 예. 근데 사전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순수한 거는 좋지만 순진하면 안 된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예, 수도 예, 있는 예. 건가요? 예. 순수하다는 것은 내 비전과 열정과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해 순수해야 되지만
그 순수 가는 길이 얼마나 난관이나 장애물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순진하면 바로 밟힙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순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쁠 수 있다. 나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게 더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네요. 특히 이제 조직 안에서. 조직 안에서. 예. 조직 바깥에 있는 친구하고는 사실은 뭐, 그럼요. 뭘 드러나도 네, 상관없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나쁜 보스의 유형이 있다.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대처법을 소개를 네. 해주셨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깊게 보면 되게 네. 이제 그 직장 생활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네. 뭐랄까요? 핵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드러날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4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네. 보스. 네. 예. 이런 보스가 제일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예. 굉장히 피곤하고 도저히 내가 가까이 가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예. 보스입니다. 예. 예.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보스들은. 이분은 너무 자기가 아는 것도 많고요. 예. 상황 판단도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술을 끝까지 새벽 3시까지 먹고도 7시면 출근해 있고, 예.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그런 보스를 만났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2개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 예. 예를 들면 너무 똑똑한 분한테 내가 저분을 어떻게 설득해보거나 내가 저분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봐야 절대로 거기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예. 똑똑함을 인정하고 저는 부족하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죠. 예, 예. 대신에 저는 상무님의 그 부지런함을 제가 배우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7시에 나온다, 7시 반에 나오면 나도 한번 그때 예. 나와 있고. 사실 그거는 우리가 빨리 따라서 그렇죠. 배울 수 그거는 있잖아요. 쉽게 배울 수 있는 네. 건데 똑똑함은 안 배우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네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걸 인정해주는 길이기도 예, 하고요. 예. 맞습니다. 네. 똑똑한 사람들이 예. 누가 후배가 그렇죠. 자기를 따라 배운다 해서 자기보다 더 똑똑하기를 바라진 않거든요. 않죠. 예. 오히려 더 부지런한 건 오히려 칭찬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그러네요. 배우는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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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결제를 제가 아는 사람은 이렇게 30분 이상 발제를 당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맞습니다. 제가 더 배웠습니다. 30분을 했더니 그때 오히려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죠. 역시 너는 자세가 된 사람이야. 그게 부지런함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분들이 인정해주면 정말 그거는 평생 가죠. 그렇죠. 얘는 예. 정말 조금 부족하지만 예. 내 말을 가장 잘 알아듣는 그렇죠.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네,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은 네, 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워낙이 그야말로 잘나다 보니까 네. 좀 애롭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분 말씀은 그런 분들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예. 뭔가 상의하고 그렇죠. 예, 이러기를 바란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내가 당신의 어떤 똑똑함을 배우겠다는 자세로 가면 내가 낮추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럴 때는 이제 두 사람이 그 접점이 생기는 건데 예. 거기다가 잘못된 점을 찾아서 내가 이겨보겠다고 덤비면 절대 접점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예. 오히려 멘토로 모시고 그렇죠. 사부로 모시고 네. 가겠습니다. 이러는 그렇죠. 게 훨씬 좋네요. 예. 그때는 숙여줘야 됩니다. 예, 그렇네요. 이제 두 번째는 네. 똑똑한데 좀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실제 네. 이런 분들 많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많이 있죠. 예. 그 회사 안에서도 약간 좀 뺀질이 비슷하기도 하고. 뺀질이죠. 예. 예. 이런 보스는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이분들은 일단 상황 파악은 다 하고 있는데요. 예. 게으르다 보니까 굉장히 늦거나 또 본인이 지시해놓고도 기억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의 아니게 뒤통수를 칩니다. 본인이 이렇게 지시해놓고 예. 딱 봐서 상황 봐서 윗사람이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자기도 아니라고 이렇게 딱 가면서 본인이 지시한 거를 뒤집어엎는 경우. 예. 네, 그런 경우에 이 예.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메모를 해놓거나 이 메일 같은 경우를 잘 보관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때는 이때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라고 증거를 좀 들이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내 상황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게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을 했다가는 내가 더 뒤집어 쓸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서로 직장 상사와 부하가 싸우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작은 말다툼이든 네. 전에 그런 지시를 분명히 하셨는데요. 그렇죠.
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예. 이게 참 난감한 경우죠. 예.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두로 한 경우는 누구나 그렇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똑똑한 상사인 경우는 자기는 분명히 기억력도 좋고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이랬을 리 없다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하는 부하를 굉장히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메모를 해두라는 거죠. 몇 날 며칠 몇 시에 뭐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이런 지시를 하셨다라고 그 다이어리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현명하게 싸우겠다라고 판단한 보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현명하게 싸워줘야 됩니다. 이런 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정하되.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분명히 뭔가 상황이 바뀐 거죠. 그걸 인정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러셨는데 뭐 다른 그 사장님께서 다른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빨리 거기 응해서. 근데 한번 짚어주지 않으면 내가 계속 억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 사람으로 찍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내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랬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뭐 좀 뜨끔하겠죠. 뜨끔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좀 주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더 현명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게으른 보스를 위해서는 똑똑하고 게으른 보스를 위해서는 그 지시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잘 정리해놓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를 수시로 좀 보고하면서 맞습니다. 그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분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게으르다 보니까 본인이 타이밍을 놓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좀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멍부. 가장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좀 둔한데 머리는 둔한데 굉장히 이제 부지런함. 열심히 하고 일을 벌리고요. 나중에 챙기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많은 경우에 제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가장 힘들었어요. 막 벌리기만 하고요. 근데 방향은 잘못돼 있고 그런 경우에 정말 이렇게 그럼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매일 야근해야 되고 그렇죠. 계속 일을 지시를 내리니까요. 뭔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자기는 판단도 안 되고 일만 자꾸 내리는 거예요. 윗사람이 지시하면 그걸 그대로 내리는 사람.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중간에 걸러줘야 되는데 본인이 걸러주고 판단하고 뭐 요만큼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질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이 뭐라고 했어? 자, 오늘부터는 뭐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저는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이만큼 몰려 있고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초기에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모든 일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우선순위를 세우자. 우선순위에 대한 대안을 가져가자는 거죠. 항상 대안을 내놔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좀 머리를 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머리를 써서 지금 지시가 10개인데 지금 다 할 수 없으니 1, 2, 3을 먼저 하고 이게 되는 걸 봐서 그 다음을 추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네요. 안 그러면 아래 사람들이 정말 죽어납니다. 그렇죠. 그러고 성과는 안 나오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뭐 안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상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멍청하면서도 게으른 보스의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조직 안에는 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저 자리에 왔을까? 그렇죠. 라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하고는 제가 봐서는 빨리 다른 부서로 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그렇습니까? 이분한테는 이분과 오래 있다가는 우리 부서 자체가 발전을 못 하고요. 그 개인도 발전을 못 하고 빨리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좋은 방법은 일단 내가 일을 찾아내고 타부서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이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 밑에 있지만 내가 멍청한 사람은 아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외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자기 홍보를 좀 그렇죠. 자기 홍보를 이런 인재가 있다 회사 안에 보여줘야 되네요.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아내서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타부서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좀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타부서로 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있어봐야 정말 나중에
덤태기를 쓰게 되는 경우. 쓰죠. 예. 실적이 안 나오면 그 부서 전체가 사실은 그렇죠. 덤태기 쓰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스와 공존하고 또 이제 살아남고 성공하느냐 이런 이제 길들을 봤는데 그렇게 이제 나쁜 보스하고 만나는 게 꼭 불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만약에 잘 배운다면 또 이제 더 좋은 보스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나쁜 보스를 만난 불운을 정말 이렇게 좋은 학습 기회로 바꾸는 이제 노하우들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첫째로 제시하신 게 이제 조직의 생리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직의 생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직에는 나쁜 보스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업적을 내고 경쟁이 있고 그 보스도 주변에 경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속된 말로 좀 많이 쪼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빨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떤 때는 팽당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되네요. 당연하죠. 내가 주인이 아닌 이상 내가 늘 성과를 내고 늘 잘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다 보면 한 번은 섭섭해야 된다. 한 번은 섭섭하고 나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한 번은 섭섭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에 대한 내 준비,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 비전이 뭔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은근과 끈기, 우리 이제 한민족의 특성인데 여기서도 은근과 끈기를 배워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은근과 끈기가 필요한 이유는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능력 너무 중요합니다. 글쎄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1%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참아야 된다.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조직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어떻게 저 정도 능력 가지고 저기 갔지라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기업은 많습니다. 대기업은 시스템이 일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10년, 20년 있다 보면 나한테 기회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회가 오죠. 기회가 오죠. 언젠가. 근데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겨워서 제 풀에 나가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판 붙고 떨어지는. 한판 붙고 나가 떨어지고 그냥 아유 더럽다 그러고 나가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자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채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 스타벅스에 나오셨던 한 분이 조직 생활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잘하시는 분이 전문 경영이신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전문 경영을 오랫동안 이제 그 사장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신 날 뭘 하나 태우셨답니다. 참을 인자를 써놓은 것을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전문 경영으로 그렇게 잘 나가신 분도 오너한테 얼마나 당하셨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으신 거죠, 끈기로. 그리고 거기까지 가신 거고.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말 내 비전이 있고 내 남과 차별화되는 뭔가 있다면 그분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안철수 우리 연구소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가서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런 분들은 논외고요.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 그게 90% 이상의 보통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능력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게 조직 생활의 백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조직이고. 최후의 승자는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상처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터득해라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가능하면 빨리 배울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대에 이런저런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빨리 배우면 좋은데요. 그 중에 이제 만약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랬을 때, 그때는 일단은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현실이 이렇구나. 회사, 조직이라는 데 이런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나는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 누구든지, 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스가 되고. 그렇죠. 또 본인이 나쁜 보스든 좋은 보스든 이상한 보스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나쁜 보스가 되는 법을 배워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나쁜 보스가 되는 법이요. 내가 참고 견디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구나 보스가 되거든요. 아주 보통의 능력만 가지면 누구나 팀장이 되고
그 중에 또 더 참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조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임원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쁜 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데요. 예. 정말 특별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정말 나쁜 보스가 됩니다. 내 성격, 진짜 그야말로 예. 나쁜 정말 놈이 되는 거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도 점점 나쁜 쪽으로 이제 되고 예. 역할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부하를 나쁜 보수가 되더라도 잘 쪼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 하셨거든요. 예, 나쁘긴 한데 예. 정말 내가 성과도 내는 그런 나쁜 보스가 되려면 잘 쪼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 그때는 예. 이제 제가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일단 사심 없는 사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지금 부하들을 쪼는데 그 쪼는 것이 내 성진과 출세, 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느낌을 주는 순간 나는 운이 나쁘면 거기가 끝이에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예. 예, 조직의 이익과 우리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쫀다.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이익을 그렇죠. 위해서. 예. 그것들이 제대로 전달 안 되면 이제 도로마음이 타버립니다. 아, 그러네요. 예.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진실로 우리 부서와 너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이 쫀다라는 것들이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예. 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나쁜 보스와의 공존 또 예. 나쁜 보스를 통해서 성공하는 걸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도 나쁜 보스 때문에 이직도 고민하고 지금 살면서 고민하는 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오늘 하신 말씀 좀 응축해서 마무리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우선 보스는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예. 라는 인식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처음부터 성격이 나빠서 그런 분도 있죠. 근데 보통 이제 보스는 아랫사람 입장에 봐서 나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나쁜 역할을 하는 보스의 역할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왕이면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보조를 맞춰서 맞습니다. 함께 성공하는 법을 찾아내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공존하는 법이에요. 아, 그분이 이런 역할에 있고 저분도 성과를 내야 성공하고 또 그 경쟁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거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공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도 그냥 한판 붙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좀 싸우고 또 현명하게 싸우는 게 또 보스를 도와주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라고 말씀을 하면 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 친구가 제대로 지금 다 챙기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주의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면 현명하게 싸워주는 것이 나도 좋고 본인도 그러니까 보스도 좋다라는 거죠. 이런 공존과 싸움을 현명하게 해나가지 않으면서 단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그냥 한판 붙고 나가 떨어지거나 회사를 나가거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한테는 거의 100%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타 회사 가서 하면 또 그렇게 또 그런 경험만 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나쁜 보스와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나한테 나를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보스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보스는 나를 키우는 독종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 제목에서 부제를 쓰셨는데 오늘 이 책 속에 보면 정말 무수한 그 사례들이 정말 생생한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분도 여기서 어떤 자기 해당되는 사례를 찾고 또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직장 생활에 성공하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최경춘 본부장님께서 내주신 것 같고요.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